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19세기 무렵에 미국 동부의 술집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술을 주로 팔다 보니까 점심 매상이 오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새로운 미끼 상품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술을 한 잔 시키면 점심은 공짜로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점심 먹으면서 한 잔 하면 그게 어디 한 잔으로 끝납니까? 공짜로 내놓은 점심을 벌충하고도 남을 만큼 매상이 올랐습니다. 이후에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는 방법은 미 동부 지역에서 일상적인 영업 방식이 됐습니다. 아마도 경제학에서 경제의 본질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은 이걸 겁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free lunch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바로 이렇게 미국 동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진 술집의 영업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공짜 점심을 얻어먹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모든 경제적 선택에는 비용이라는 것이 뒤따릅니다. 그 때문에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법이죠. 이 국민연금 개편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높여야 하고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피하려면 연금 많이 받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많이 안 내면서 연금 많이 받자고 나서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가 더욱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적 판단은 이득과 대가, 그걸 누리거나 부담하는 계층 사이에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어떤 안이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고 이 때문에 리더와 정부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있는 날이죠. 금요일. 서울과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께는 이 노량진 수산시장 한 번쯤 가보셨거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년 전에 새로 건물을 지었고 새 점포 상인들은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바깥에선 이 수협하고 구시장 점포 상인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갈등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협이 새 건물로 올 건지 말 건지 오늘까지 여부를 밝히라면서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간단치 않은 사안이고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귀 기울여서 들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탄력근로제 얘기도 좀 해보죠. 최근 정치권에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올해 안에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요. 각각의 쟁점이 뭔지, 대안은 없는지, 절충할 방법은 없는 건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기자분들 면면이 궁금하시죠?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선남선녀들입니다. 생각보다란 말이 좀 걸리긴 하는군요.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원탁으로 돌아온 한국경제TV의 김치영 기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치영 기자한테 특별히 고마운 게 드센 두 누님 때문에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남자 기자, 후배 기자들이 중간에 낀다. 그래서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늘 김치영 기자가. 선남이 아니어서 사실은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끊임없이 프레이밍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네. 저는 센 누나가 아닙니다. 네. 보통 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일을 포장해요. 근데 자,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실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시기도 할 텐데. 근데 지금 상황을 요약하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새로운 시장을 지은 지 됐어요. 이제 16년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이 됐는데. 3년째, 횟수로 3년째인데 여기에서 전체 가게 650개 점포 중에서 250여 곳이 우리는 새 시장으로 못 간다. 옛날 시장이 남아있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남아있겠다고 주장을 하느냐. 끊임없는 이제 설득과 타협의 과정 속에서도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첫 번째. 구점포. 구점포하고 신점포가 점포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네. 옛날에는 사실상 통로를 점유하고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던 공간이 더 넓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통로여야 할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오래 그렇게 해왔다고 해도 이게 공감을 얻긴 좀 어렵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네. 월세가 너무 비싸진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구시장에서는 49만 원, 네. 월에 49만 원씩 월세를 냈는데 새시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대치를 말씀을 드리는 물론요. 거예요. 네. 점포의 사이즈가 가장 좋고 가장 좋은 몫의 최고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구시장에서는 그런 점포의 기준으로 볼 때 한 달에 최대 49만 원을 냈는데 네. 이전을 하게 되면 최대 71만 원까지 내게 된다.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서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수협의 주장은 다릅니다. 네. 그 연간 가게들의 평균 매출이 2억 원을 웃도는 꽤 수준인데 높았죠. 예. 월에 71만 원을 못 낼 수준이 아니고 더구나 이전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손님 다 모을 때까지 옛날에 받던 월세 49만 원만 받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시장을 옮기면서 점포가 있던 대로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자리를 다시 뽑았어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네. 아마도 본인이 뽑은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그런 많지 분들이 구점포에 않은가. 남아서 뭐 이런 추측을 수협 쪽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해 집단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힘든 상황인데 네. 사실 3년 동안 끌었던 거고 법원 대법원에서도 지금 나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수협 상황이 쪽 손을 돼서 들어준 거죠. 지금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비난 뭐 익숙하시잖아요. 네,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상인분들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구점포 없는 게요. 쪽이. 네. 그 논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수협이 말하는 그 논리가 너무나 딱 와닿거든요. 제비뽑기를 원래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한 50년 동안 계속 그 같은 자리에서 제일 목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에게 예. 새 점포가 지어보면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저 구석 자리에 가서 장사가 안 되게 됐으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수협의 논리가 사실 확 와닿거든요. 네. 매출 차이가 위치에 따라서 5배에서 6배 차이 난다고 하니까 네. 로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로또에서 추첨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그 수협 측의 논리가 너무나 확 와닿기 때문에 사실 그 상인분들의 논리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싶은 거는 예. 이 수협 쪽의 논리를 이렇게 보면 이제 맞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강화된 게 뭐냐면 예. 기존에 있던 시장은 뭐 하냐거든요. 기존에 있던 시장은 네. 해양 수산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 보면 쉽게 말해서 호텔과 카지노를 짓는다는 건데 네. 이게 수협이 원래는 공기업이었다가 수산시장이 공기업이었다가 네. 그 2002년에 그때 한창 IMF 끝나고 나서 모든 공기업을 다 민영화하는 바람이 불면서 네. 여기도 역시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수협으로 넘어갑니다. 네. 수협. 이 수협은 뭐냐? 어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협은 기본적으로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수산시장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물이 잘 유통이 돼야지만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새로 지어서 옮기는 시장 그리고 그 유휴부지였던 과거에 거기다가 호텔과 카지노를 만든다고 하는 건 시장을 만드는 것보다 호텔과 카지노를 올리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겠죠. 네. 개발 사업 그죠?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협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 공간을 새로 만든 곳에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는 호텔과 카지노를 옮겨서 더 많은 임대 수익을 내고 싶은 거고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곳이 비록 소유주는 수협이긴 하지만 그 문화를 만들었던 곳은 자기 사를 50년 동안 해왔던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옛날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들이 그쪽에서 50년 동안 일하면서 일했던 점유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갈등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네네. 있고요. 네. 이게 당장에 이해가 걸려 있는 부분도 하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점포로 가신 분들은 그 비교적 만족해서 가신 건가요? 그 어디서 입장이 좀 갈린 겁니까? 그래서 이게 수협 측의 주장은 예. 좋은 자리 뽑은 사람들이 간 거다. 과거에 좀 약간 나쁜 자리 있었는데 그게 한 번 굳어지면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기회가 돼서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제비뽑기가 좋아서 이제 들어가신 갔다라는 분들은 거고 네. 상인들 주장은 아니다 할 수 없이 간 거다. 일단 먹고 살려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네. 단수까지 하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은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갔다라고 주장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이게 한 번 뽑으면 네. 뭐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3년마다 제비뽑기를 새로 합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이 측면에서는 저는 제대로 했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그 영업하던 그 관행이 남아가지고 그걸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3년마다 바꾸면서 좀 약간 후발주자 있던 사람들도 앞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자영업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 명도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 세점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구점포에서 이제 빼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도
안 나오니까 단전 단수까지 하고 오늘이 최후 통첩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5일날 네. 이제 단전 단수에 들어갔고요. 네. 이게 사실은 2005년도부터 수협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던 거니까 굉장히 역사는 역사가 오래됐죠. 네, 네. 그때는 대부분 합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상인분들이 또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고난이죠. 하나가 예, 예. 급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네. 10년 걸렸어요, 10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인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 중에 시간은 길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상인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라든지 향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상인들의 주장은 그렇죠. 수협이 약속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관행적으로 통로 안에 쓰던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당시에 상인들이 계약서를 쓰거나 수협하고 했을 때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인정해 오던 것을 사실상 지금 신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면적이 반 이상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좀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묵살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셔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당장 어떤 손해를 보게 된 건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앞서 두 기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고 수협도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키면서 계속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사실 주변 일반인들의 공감을 지금 상인들이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내 밥그릇이라는 기준으로만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부분, 내가 득을 보는 부분이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고객 소비자의 입장을 감안하면 이렇게 다투는 동안에 놓친 손님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빨리 그렇죠. 3년 후에 다시 제비뽑기를 할 수 네네. 있으니까 들어가서 안정화시켜서 손님을 더 많이 끈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푸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이미지와도 관련이 되는 건데 저도 이제 많이 가고 또 실제로 이용했던 분들이 이제 올리는 댓글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의 츠키지 시장이나 이런 비교가 데처럼 되죠. 네. 이제 품질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아주 싼 것도 아니고 하는 이런 이제 어중간한 네네. 그 서비스나 위생 문제를 네. 지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한 단계 더 그런 걸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뭐 정말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항상 글쎄 그 어지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세상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대원칙은 어지간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약자의 주장은 반드시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인프라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만 무단 점유하던 공간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면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겠지만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시장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구시장은 들어와서 입구에서 몫이 좋은 자리가 명확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신시장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통로가 제법 여러 군데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시장에 가서 뭘 사다 드시는 분들은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거래를 단골이죠, 터서 단골. 그렇죠. 신뢰가 있는 단골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불어 걸어 가거든요. 가게 구성이나 통로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그 이분들 다소 과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수협의 주장도 새겨들 부분이 있어요. 청취자 문자들 가운데 그런 게 많군요. 박성규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고집으로 보이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김승현님은 그 인천 소래포구에 새로 생긴 회센터 가보면 구수산시장보다 깨끗하고 가격도 같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더 많아지면 나누는 게 많으니까 피해의식이 좀 덜할 것 같은데 또 하나 6878번님 저도 좀 걱정하는 대목인데 3년마다 제비뽑기 다시 해서 자리 바꾼다?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네요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잘 되는 자리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쉽게 내놓겠느냐 그게. 근데 그건 원칙으로 그렇게 그 정하면 되는 거 원칙으로 아닌가요? 해야죠. 그러니까 네. 장치와 시설 이런 것들을 옮기는 데 따른 부담은 전 좀 있을 네네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근본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네. 그분들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그 자리가 소위 내가 독점적으로 이거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돈이 잘 벌리는 자리를 누군가 독점했다는 얘기예요. 기득권이 되는 그러면 거죠, 그 안에서. 이게 순환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안에서도 그 소득이 계속 재분배되는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례가 있네요. 이계환 님이 보내주셨는데 고성 방향 쪽에 가진항이라고 있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데인데 조합원끼리 상가를 순회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장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노량진도 네네. 그 상인들이 더 그 방안을 좋아하는 거고요. 네. 3년마다 재입복귀하는 거. 왜냐하면 그 특정 자리를 계속 점유하면 그 사람만 좋은 거고 그렇죠. 돌아가면 근데 과거에도 여럿이 사실은 자리를 바꿨어요. 아까 고란 기자가 인제 3년마다 바꾼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3년마다 자리 재배 추첨을 해서 자리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신시장에서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옮길 당시에 좋은 목을 잡고 있던 분들이 지금 많이 구시장에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사실은 신시장 저도 가봤는데요. 네. 구시장하고 신시장하고 건물은 깨끗해졌는데 저는 많이 변한 걸 사실 못 느꼈거든요. 영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수협이 현대화를 할 때 진짜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했는가에 대한 저는 원론적인 시설만 현대화됐지 서비스 사실은 현대화도 예. 서비스나 그리고 아까 이런 고란 부분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지금 구시장에 있는 지역에다가 호텔이나 카지노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약간은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그렇죠. 수협이 뭔가를 많이 남기기 위한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어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최고의 방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실 갈등의 불씨가 출발된 게 근데 아닌가라는 이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협도 그 어민들의 출장으로 운영되는 어쨌든 민영인 거잖아요. 약간 뭐 성격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대지에다가 시장을 하느냐 아니면 호텔이나 카지노를 올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협은 호텔 카지노를 선택한 거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통 노량진 수산시장을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 명소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일본처럼 츠키조치 시장처럼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상인분들의 주장이신데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웅다웅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네. 또 하나는 기술이 선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단순히 새 점포로 이사 간 데서 멈추지 말고 본질적인 어떤 서비스나 개념을 다시 정립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서 파이를 키우는 부분에 네네. 대한 얘기가 없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 그렇게 좀 체감적으로도 정리해보죠. 네. 예전에는 수산시장 가서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지금은 없죠. 네. 야 비싼데 거기 뭐 하러 가느냐? 야, 맞아요. 집 앞에 그럼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예감 원탁이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9시 28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반입니다. 탄력 근로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네. 정확히 그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네. 쟁점이 되는 게 기간 확대라는 건데 네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누가 좀 쉽게 설명해 주죠. 그 탄력 근로제라는 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 시간을 회사가 형편껏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하게 이렇게 해주는 이해하시면 거죠. 되는데요. 네. 현재 이제 탄력 근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일이 적으면 주당 40시간만 일을 하고 네. 일이 몰리면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석 달 평균에서 52시간을 맞추면 되는데 네. 이걸 3개월 더 늘려서 6개월로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측 그러니까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비용 그러니까 추가 비용 그러니까 그 정규 근로 시간 이외에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 추가 근로 수당이라는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 근로 수당.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서 그 좋은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이 초과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건강 문제라든지 당장 돈을 받는 것도 줄기 때문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말하면 그 평균으로 따져서 52시간만 맞추자. 평균만 낮춰라. 네, 근데 그 평균을 맞추는 기간을 3개월로 할 것인가, 6개월로 할 것인가, 1년으로 할 것인가인데요. 네. 만약에 평균을 지금처럼 이제 3개월로 맞추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많이 일할 때는 64시간까지 일하고 뭐 적게 일할 때는 30시간까지 일하지만 네. 만약에 그 평균을 6개월로 늘려버리면 64시간 동안 일하던 과거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3개월, 6개월을 그냥 64시간씩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대신 물론 나머지 6개월은 적게 일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과거에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52시간을 삼았으면 네.
초과되는 부분, 64시간, 12시간 초과되는 부분은 1.5배를 받아요. 그렇죠. 임금을. 초과 근무수당 네네.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만약에 평균을 늘려놔가지고 일이 많을 때 한꺼번에 일을 많이 시키면 그때 초과 근로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1.5배를 안 줘도 되고 그냥 1배로만 주면 되고. 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전체 평균을 따지면 일하는 시간 똑같은데 돈은 줄어드는. 그러네요. 하지만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일은 똑같이 시키고 돈은 더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계 네네. 입장에서는 사실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제 네네. 줄곧 얘기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환영하는 건 네네. 이해가 되고 노동계도 역시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조삼모사 비슷하긴 한데 받는 돈도 이제 줄 게 분명해 줄고, 보이네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반대하는데. 그리고 일단 네. 기본 정신에 약간 어긋나는 면이 있죠. 노동계 주장하는 52시간으로 줄었다는 게 우리가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삶의 질을 확대하자 이건데 64시간 이거 탄력 근로제를 해버리면 특정 기간에는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하고 옛날하고. 달라진 게 네네. 전혀 없는 네네. 거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노사 간에 이런 쟁점이 되니까 네. 이제 우리가 노사정 합의기구가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라는 건데 경사노위라고 하는데 이게 11월 20일까지 여기서 합의해라. 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건가요? 합의가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네네. 그 뭐 노동계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도 해서 사실상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를 하고 결국은 여야가 마음대로 합의를 했으니 이 밀어붙이겠다는 네, 얘기예요. 네. 깔려 있는 얘기는 그건데 그 와중에 이제 민주노총이 목리를 부린다 뭐 이런 식의 평가까지 정부에서 나오고 보니 판이 좀 커지는 양상인데요. 그러게요. 예. 지금 두 분이 이제 여기에서 쟁점들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맞아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방송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일하다 보면 그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한데 예. 실질적으로 소득도 줄어들고 법의 기본 정신과도 어긋난다 이 주장도 맞거든요.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어떤 여론의 향배나 결론은 경제 상황이 결정을 할 맞아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악화되고 좋으니까. 보니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해서 이게 그 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2,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을 했고 올해와 내년 그 경제적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서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을 딱 닫고 있구나 이 느낌이 드는 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경기 하강기에 접어들었다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년에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건 저는 이 방식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이 안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자 아마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네네. 때문에 이제 경영계 일종의 수건이잖아요. 노동시장위원회라는 게 이걸 이제 들어주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했다고. 사실 그러는데. 처음에 이 52시간 근무제가 나올 때만 해도 이 탄력 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하겠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정부나 아니면 노동계 쪽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거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경영계거든요. 예. 당시 5월 봄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야 그래도 우리가 삶의 질을 위해서 한번 밀어붙여보자 라고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곳이 영세한 기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똑같이 일을 시켜도 돈은 더 나가고 게다가 특정 업종의 특성상 어떤 뭐 IT 기업이나 어떤 특정 뭐 일이 몰리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와 똑같이 일을 시킨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한 1.5배, 1.3배 정도 더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정부나 아니면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우리 얘기를 많이 들어달라라고 한 거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야, 그럼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좀 천천히 가자라는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간 확대하는 거를 6개월로 하자는 네네. 거고 한국당은 한 그렇죠. 1년 정도로 이제 더 나간 거죠, 한국당은. 그렇죠. 더 나간 거죠. 노동계 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만 말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기간만 얘기하고 있다. 이 기간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노동 시간이 이제 탄력 근로제가 적용되게 되면 그 전날도 만약에 예를 들어 최고 뭐 노동 시간을 했으면 그 다음 날도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맞아요. 평균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고란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뭐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주당 노동 시간 줄이는 거 이런 게 다들 과로를 줄여보자.
과로로 의한 노동자들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거 이제 말짱 도루묵되는 건데라는 게 이제 노동계의 주장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저는 중소기업들 얘기 들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 탄력 근로제라는 게 노사 합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가 하자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사랑 합의를 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3개월도 돼 있는데 에어컨 만들거나 계절적인 수요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때 1년 장사 다 하거든요. 근데 이때 노동시간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면서 이익폭이 줄고 결국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회사 망하라는 얘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사실은 기업들은 1년까지도 늘려달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절충안을 찾은 게 여당 쪽은 6개월이라고 보고요. 예. 노동계 쪽에서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보완책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네, 기업과 경영계의 필요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네. 경영 환경이 어려우니까 또 목소리 힘이 실리고는 있는데 또 하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파생적인 이슈긴 한데 민노총이 목리를 부린다 아까 이런 표현도 네. 기자가 써주지만 이 여당이 사실은 노동계에 상당히 편향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노동계 입장을 많이 듣던 친화적? 쪽이었는데 친화적 좋네요. 기자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당히 그 각을 세우는 느낌이에요. 돌아섰다. 뭐 그 노동계에서는 배신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8일에 그래서 민주노총이 굉장히 격앙된 톤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네. 이제 국회에서 물어본 거예요. 뭐 이런저런 탄력근로제 등등해서 관련 사안들을 논의를 하다가 임종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같은 단체들이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아니다. 뭔가 나눠야 하는 그 뭔가 가지고 있는 자의 입장이 되었다. 이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뭐 벌집을 들쑤셔 놓은 듯한데 왜 그런 발언? 글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한 가지는 네.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과 그걸 실행해가는 그 방향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어설픈 선의, 그 정교하게 가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집행 방식들이 희망 고문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현실화되지 못했을 때 반발을 극대화하는 실망감이나 반발이 더 그렇죠. 커지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저임금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사실 그 노동계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옛날이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임종석 실장이 다소 용감해졌구나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 게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적인 결속력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표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정부가 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정부가 논의의 장으로 기존에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들을 하나둘씩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평가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선의가 좋은 결과를 반드시 담보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그런 이제 노동계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각을 세운 것도 긍정적으로 볼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아니 주신 거고. 아까 그 김현미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어지간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이 아까 52시간 노동제가 아까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했지만 네. 노조 조직률이 제가 알기로는 10%대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다 노조가 없어요. 노사 합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경영진의 주장대로 가는 거 부분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노사 합의 상황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민노총인데 민노총이 본인들의 그 최대한의 빠른 저녁 있는 삶을 앞당기기 위해서 다른 경제 전반을 희생시키냐라는 이런 논리가 지금 전반을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지간히 해야 된다라는 그 인생의 진리가 이번에 아니 그러면 이제 노동계나 경영계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없죠. 제로셈 네. 같은 건데 그런 이게 건 다 없고. 국간이 참 차면은 다 인심이 나는데 국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어려우니까 보니까 이제 네. 만족시킬 수 없는데 기업과 경영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간 확대는 하되 네. 다만 이제 보완들을 이제 많이 하자 이런 얘기를 네. 이제 하는 건데 그럼 그래서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만약에 6개월을 고란 기자? 예.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예, 6개월 정도 6개월을 늘린다고 하면. 치면 네.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 한시적으로 하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고 저런 부분 저렇게 보완해서 뭐 업종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뭐 지역별로 뭐 어떤 순간에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가는 경기가 방향. 좋아지면 또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을 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일몰할 수 사람을 있는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자연히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참 그 그런 점 한시적이란 같겠네.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네. 노동계에서 그걸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그리고 아니, 기업들 입장에서도 노동에는 어떤 대안을 예. 가져와도 지금은 이게 원안에서 너무나 후퇴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타협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기본 방향은 우리가 저녁에 있는 삶, 노동 시간을 좀 줄여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어쨌든 네. 뒷걸음질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노동계의 반발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경제 환경이나 이런 것도 네. 고려해야 되는 참 그 그런 0.5배 상황입니다. 후퇴했다가 네. 한 발 앞으로 가면 결국 0.5배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유연하게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또 우리 저 세 분이 다 경제 기자니까 경제 환경을 중시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노동부 출입하고 이런 기자분은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노동계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네. 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짧게 없으시면 여기서 매듭 짓고요. 우리가 뭐 정책 당국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결론을 내릴 네. 수는 없지만 결론은-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결론은 벌써요 버킹엄 얘기하세요. 그런 세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옛날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너무 그거는. 네. 정부가 어떤 대전제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일이 반복되는 게 9월은 정의롭고 10월은 불의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9월이든 네. 10월이든 경제 상황을 좋게 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스케줄에 집착하거나 어떤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지적입니다. 자, 한국경제TV의 김치영 기자,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